너희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네, 잘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어 영역 제2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부자 탈출 전문가 스윙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언제 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아마 새로운 수능을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강의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 집어 넣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강의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수능을 본 친구들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은 언제나 듣는 말이겠지만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가면서요,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마도 앞으로 이제 수능 시험을 볼 친구들이 많이 이 강의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꼭 아셔야 되는 게요, 지금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요, 똑같은 문항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18번이다 라고 한다면 목적 나오고요, 19번이면 글의 분위기라던가 심경 문제가 나오는 식으로 지금 똑같은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수능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요, 내후년 같은 경우에도 뭔가 특별한 변화를 예고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 예고라는 것은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문제들 저와 같이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도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요한 변화들도요, 제가 이 문항들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쭉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쉬운 유형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쉬운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어렵게 만들거나 그러지 않는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쉬워요. 근데 여기다가 괜히 어렵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목적 유형 어떻게 풉니까? 정확하게 목적이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빨리 가볼게요. I'm Charlie Reeves 하면서 누굽니까? 이 Tune Skills Company라고 하는 곳의 매니저라고 합니다. 여기 목적 전혀 안 드러납니다. 넘어갑니다. If 만약에요, you are interested in, 당신이 흥미가 있다면요, 무엇에? New webtoon making skills and techniques 라고 하면서 당신이 어디에 흥미가 있다면요, 새로운 웹툰을 만드는 기술이라던가 테크닉, 기법이죠. 자, 요런 데 이제 네가 관심이 있다면은 this post, 이 이제 포스팅은요, 이제 포스트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또 게시물 같은 것들, 특히나 이제 온라인상에 올리는 게시물을 말하는 건데요, 이 포스팅은요, is for you, 당신을 위한 거다라고 합니다. 이제 뭔가 슬슬 소재가 나왔습니다. 뭔가 웹툰을 만드는 뭐 그런 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This year, 올해요, we've launched special online courses which contain a variety of contents about webtoon production. 오케이,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목적이 드러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런치했대요. 런치는 굉장히 뜻이 많은 동사입니다. 런치는 뭐 발사한다는 뜻도 있고요, 시작한다는 뜻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온라인 코스, 온라인 수업 아닙니까? 그거를 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예, 그런 것들 이제 마련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which로 받아주면서 뭐 했습니까? 이 수업들은요, contain,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고요. A variety of,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요? 웹툰 제작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지금 개설을 했다라고 하니 목적인 냄새가 슬슬 나는 게, 그래 너가 이런 데 흥미 있어? 그럼 그런 수업 들어라 라고 하는 1번 강좌 홍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Each course, 각각의 코스는요, consists of 하면은 뭐뭐로 구성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필수 수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같이 가야 돼요.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뭘로 구성됩니까? 10 unit, 10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대세 수식 들어가면서 이것은요, help 도와줍니다. 뭘 도와줍니까? improve, 향상시키는 거고요. 너의 드로잉 기술, 그리고 스토리텔링 기술, 요거를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10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강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쭉쭉쭉 소개하는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moreover로 연결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팁이지만 이렇게 연결사가 moreover로 간다면은 글에는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던 데에서 이어서 게다가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these courses, 이 수업들은요 are designed, 설계가 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suit 하도록. suit. 지금 동사로 쓰인 건데요.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딱 맞도록 어떤 레벨에도 잘 맞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된 거고요. 그 각각의 레벨은요, beginner 초보자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advanced level 하면은 고급이 되는 겁니다. 초급에서부터 고급까지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더라도 이제 수업이 맞춰준다는 거고요. 비용 얘기합니다. 이 코스 얼마 듭니까? $45 듭니다. For one course. 하나의 수업에 $45고요. 그리고 you can watch your course as many times as you want for 6 months.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수업을요. 원하는 만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요? For 6 months, 6개월 동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수업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무한정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EBS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있지만 요거 이제 유료 강의인데요. 6개월 동안은 마음껏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Our course is with talented and experienced instructors. 우리의 수업인데요. 누가 함께 합니까? talented, 재능이 있고요. 경험이 많은 이제 강사들입니다. 이들은요, will open up, 열 거예요. A new world, 새로운 세계를 열 겁니다. Of creativity, 창의성의 새로운 세계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요. 그러면서 it's time, 때가 됐다. 무슨 때가 됐습니까? To start creating your webtoon world. 당신의 웹툰 세상을 열 때가,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온라인 수업을 아마 등록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되면은 수업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1번이 답이지 않습니까?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를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목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얘는 한번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웹툰 강좌를 지금 홍보하는 목적인데 거기다가 이걸 명시적으로 홍보하는 걸 적는 건 되게 이상하죠. 저희는 이 글을 우리 강좌로 홍보하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래, 그 강좌를 홍보하는 글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요거는 명시적으로 막 처음이나 마지막에 이 강좌 홍보하는 글입니다 라는 게 없어도 충분히 1번인 걸 알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은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잡아내시면 됩니다. 19번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비드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이제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이게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분위기, 하나의 심경을 물어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딱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변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건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요령이 있는 게 심경이 데이비드가 지금 변하거든요. 그러면 글을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요. 위에 부분이 A라면 밑에 부분이 B가 될 겁니다. 심경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상단부에서 빨리 데이비드의 심경 알아차리시고요. 그리고 하단부에서 나머지 절반에서 또 데이비드가 어떤 심경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빠르게 잡아내는 건데요. 이건 사실 워낙에 이 문제가 또 쉽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기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기에 심경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그 표현 모르면 맞출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잘 정리하시면서 또 앞으로 뭐 수능 특강이나 이런 거 공부하실 거면은 이 유형 보시면서 보기에는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워낙에 쉽게 갑니다. 뭐 이 정도가 절반쯤 되겠죠. 분량으로는 절반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심경이 드러나 있는지 그 부분이 있거든요. 찾아볼까요? 데이비드는요, was starting a new job in Vancouver. 밴쿠버에서요, 새로운 일자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He was waiting for his bus.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 이 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이런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는요, kept looking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는 왔다 갔다거든요. 왔다 갔다 보는 겁니다. between 뭐와 뭐 사이를 지금은 between이랑 and가 쓰여가지고 뭐랑 뭐 사이를 his watch, 그의 시계랑 the direction, 방향인데요. 무슨 방향입니까? The bus would come from. 버스가 올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계 한번 보고 버스 한번 보고 왔다 갔다 보고 있는 것에서 느껴지는 게 지금 뭔가 쫓기고 있죠.
여유가 없어. 그래서 그 얘기 계속합니다. He thought.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My bus isn't here yet. 내 버스 아직 안 왔네. I can't be late on my first day. 상황 파악 끝났죠. 나 첫날부터 늦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 쫓기고 있다. 불안하다. 그리고 바로 알 수가 있고요. 데이비드는요. couldn't feel at ease. at ease 하면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위에 상황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 첫날인데 늦을랑 말랑 하고 있어가지고는 야 버스 언제 오냐 이러고 있습니다. When he looked up again, 그가 다시 한번 올려다봤을 때요. He saw a different bus coming. 다른 버스가 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바로 대사 수식 받으면서 was going right to his work. 그의 직장으로 바로 가는 그 버스였습니다. 타야 될 버스가 지금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The bus stopped. 그 버스 멈췄죠? In front of him. 그의 앞에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opened his door. 문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절반에서 굉장히 불안한 감정 느껴졌었고요. 어떻게 하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버스가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행이다라는 그런 감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뭔가 반전 없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He got on the bus. 그는 버스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해 주죠. Thinking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휴 하면서 luckily 운 좋게도요. This bus, 이 버스가 came just in time. in time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n time. 그러니까 시간 내에 제때에 잘 왔다라는 겁니다. So 그래서요. I won't be late. 나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버스가 제대로 왔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이야. 이 버스가 제때 와주는 바람에 나는 이제 안 늦는다. 제때 직장 가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죠. 그는요. 그냥 또 추가로 또 얘기해 줍니다. 너무나도 친절한 질문인 겁니다. 그는요. lean은 기대는 거거든요. leaned back. 기댔습니다. 뒤로 기댔어. 어디에 기댔습니까? 요거는 단어만 체크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occupy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리를 앉을 때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occupy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unoccupied 하면은 이 seat라고 하는 좌석을 수식하면서요. 차지되지 않은 좌석이니까 빈 좌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뭐 야구장이라던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차지하니 많이 할 때 occupy 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건 빈 좌석이에요. 빈 좌석에 이제 버스에서 딱 앉아가지고요. 딱 이제 기댄 겁니다. 그리고 took a deep breath. take a deep breath는 심호흡하는 겁니다. 심호흡하면서요. finally 마침내 able to relax. 엄청난 그냥 단서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드디어 나는 이 데이비드란 친구는요. relax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마지막에는 안도하면서 편안하게 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모르면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보기에 있는 단어마저도 어렵게는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도 뭐 약간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출을 뒤져보면은요. 근데 무난하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nervous,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relieved 하면 이제 안도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하나 또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게 기본적으로 요즘에 어떤 심경 변화 같은 경우에는 극적으로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또는 긍정적이다가 갑자기 불안해지다가 부정적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느낌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nervous 초반에 상황이 안 좋았죠. 막 지금 버스 안 와? 이러면서 막 이제 왔다 갔다 막 보고 있었고요. 불안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안도하는 긍정의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대가지고 앉았고요. 그리고 마음도 편해졌고요. 심호흡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긍정의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lonely, 외롭다가 hopeful, 희망에 찬 거고요. pleased, 기뻐요. confused 하면은 혼란스러운 거. indifferent, 요런 거 정도가 사실은 약간 지금 어려운 걸 노린 건데 기출을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너무나도 유명한 표현이죠. 무관심한입니다. 얘가 왜 유명합니까? different은 다른 건데 in을 붙여가지고 그것의 반대말이면은 예를 들면 뭐 같은 거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은 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indifferent 하면은 무관심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의미가 살짝 이제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기출에 많이 활용되고요.
delighted 하면 즐거운 거, bored는 지루한 거, thrilled 하면 굉장히 신난 거, 그걸 말합니다. 단어만 체크하시고요. 요거는 기출 한 번만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우리는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 구간으로 좀 들어갑니다.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내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되게 쉬울 수도 있는 건데요. 소재가 좀 고급져지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판단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22번이랑 좀 비슷하죠. 21번을 건너뛰고요. 22번을 같이 먼저 보신다면은 주장이랑 요지는 푸는 방법이 좀 비슷하죠. 글에 중심 내용이 딱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말 보기를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쉬운 문제는요. 딱 초반에 읽으면은 한두 문장만에 이 글의 요지가 정확하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글은 좀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데요. 주장이나 요지, 주제 제목은 푸는 법이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는 초반에 요령 알려드릴게요. 요령. 초반에 한 두세 줄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묵직한 단어를 찾아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values 바로 보이죠? 지금 한 두 줄 만에 value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도 여기 value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게 가치 아니겠습니까? 뭔가 가치에 대한 글인 거예요. 감 잡았나요? 묵직한 단어란 건 뭘 말합니까? 솔직히 뭐 언론이라던가 뭐 create, build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묵직하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치, 묵직하죠. 이걸 딱 잡는 겁니다. 얘가 그럼 뭐냐면요. 얘는 소재입니다. 소재. 그것도 이 글의 중심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디테일한 내용이 있겠죠. 이 글에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 필자의 주장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합치는 겁니다.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글이구나 라고 딱 이렇게 합쳐주면은 그게 우리말 보기일 때는 주장이나 요지가 되는 거고요. 그게 영어일 때는 주제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요령 잡으셨나요? 초반에 반복되는 단어를 빨리 잡는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면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자꾸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뭐 어떤 요령인가요? 중요한 요령입니다. 뭐가 지금 중요한 거냐면은 많은 친구들이요 어떻게 푸냐면은 요렇게 안 잡고 한 10문장 정도를 그냥 쭉 읽어요. 쭉 다 읽은 다음에 그냥 그걸 머릿속에서 합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요한 얘기가 들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우리가 100% 다 해석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100% 해석될 정도면은 이거 뭐 1등급 그냥 나오죠.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해석이 좀 부족하게 되거든요. 보통은. 그랬을 때 내가 해석된 부분이 합쳐져. 근데 그게 중요한 부분이냐?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해석된 부분들이라는 거는 내가 아는 단어라던가 그냥 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잘못 합치면은요, 굉장히 이상한 주제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소재를 먼저 잡아. 가치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모으는 겁니다.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모아서 이거구나 라고 정리해야지만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문제는 왜 어렵냐면 글이 계속 전개가 돼. 단순히 그냥 가치는 뭐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이 계속 쭉 하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럼 따라가야죠. 가볼게요. 일단 여기서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Values alone do not create and build culture. 얘도 좀 묵직하죠. 가치라는 거는요, 자기 혼자서 create, 만들고 build, 구축하는 거죠. 문화라는 것을 만들고 구축하는 게 아니래. Living your value라고 하는 표현도 좀 어렵습니다. Live one's value 하면 그 가치에 맞춰서 생활하고 행동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요, 때때로 does not contribute to. contribute는 한 번에 가야죠. 뭐뭐에 기여하는 겁니다. 뭐에 기여하지 않습니까?
culture 또 나오죠. creation 만드는 거고요. maintenance는 유지입니다.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말 하잖아요. 가치만으로는 문화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치만으로는 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유지를 못한데 changing values into behaviors is only half the battle. 여기서 약간 이상해지는 거야. 제가 풀었던, 제가 느꼈던 느낌 그대로 지금 전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치가 문화로 이렇게 뭐 안 바뀐대? 그래서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은 가치를 행동으로 changing, 바꾸는 것은요, 오직 전투의 절반이다. 가치를 또 행동으로 바꾼대. 가치를 행동으로 바꾸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바를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 중요한 일인데 그게 절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 certainly 확실히요. 이것은요, a step, 한 단계가 됩니다. in the right direction,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단계가 된대. 하지만 항상 but함이 중요하죠. 그러나가 나오면서 중요한 말 나옵니까? Those behaviors, 그 행동들은요, must then be shared, 공유가 그 다음에 되어져야 되고요. distributed 하면은 이게 유통되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widely, 널리요. 어디서요? throughout the organization, 그 조직에서요. 그리고 along with 뭐와 함께요? clear, 명확하고요. concise, 간결한입니다. 간결한 description, 묘사도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what is expected, 기대되는 것에 대해서요. 자, 여기서 이제 약간의 chaos, 약간의 혼돈이 오는 겁니다. 좋은 글입니다. 좋은 글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직이 또 나오죠. 초반부에 value 계속 나오기 때문에 value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글이 쭉쭉쭉 나아가더니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이게 맞는 거긴 한데 이렇게 이제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 맞는 거긴 한데 그 행동들은 나중에 또 공유되고 막 유통이 돼야 되는 거고요. 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직. 이 글이 조직에 대한 글인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밑에 보기를 보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조직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죠. 나란히 조직으로 시작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기대되는 것에 대해서요, 아주 명확하게, 간결하게 딱 이렇게 묘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it's not enough, 충분치가 않대요. 뭐가요? To simply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it's critical,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건 잘 봐야 돼. 그래서요, 중요하다, critical하다, essential하다, important하다, 그건 잘 봐야지.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이 중요한 걸 얘기할 거니까 이 글의 주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가 중요하대요? 자, 갑시다. To have a visual representation, 시각적으로 representation, 표현하는 게 중요하대요. 단어 모르면 재미없죠. 무엇에 대해서요? Specific behaviors, 어떤 특정 행동들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수식 들어오면서 이거는 리더들과 모든 사람 매니저들이요. can use, 사용할 수가 있어.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이제 그 직원들이겠죠. 조직이니까 그 사람들을 코치하기 위해서요. 그럴 수 있는 특정 행동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말만 하는 거 안 됩니다. 그걸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표현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글이 확실히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간쯤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visual representation, 시각적으로 딱 나타내줘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Just like a sports team, 예시를 드는 거죠.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요, 뭐가 같은 거냐면 스포츠팀은요, has, 가지고 있습니다. playbook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레이북이 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설명해 줍니다. 여기는요, specific plays, 어떤 특정한 플레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designed to help them perform well and win. 설계가 된 거야. 만들어진 겁니다. 디자인 된 겁니다.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요,
잘 수행을 하고요. perform well. 이제 스포츠라면은 잘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정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북을 스포츠 팀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인데 스포츠 얘기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비유를 든 거예요. 실제로 그 스포츠 팀의 플레이북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플레이가 잘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책일 거 아닙니까? 그 책에는 뭐 농구라면은 자 뭐 수비수가 이렇게 쓸 때 공격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이 플레이가 표현이 돼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실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직 이야기니까 회사로 가야 되겠죠. Your company, 당신네 회사도요. should have, 가져야만 합니다. 플레이북을 가져야 된대요. 그리고 그 플레이북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Key shift. shift는 변화죠. 핵심적인 변화. 이게 담겨 있어야 되고요. 구문적으로 얘는 과거분사입니다. 이것은요, needed, 필요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transform,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변형시키는 겁니다. Your culture, 당신의 문화를요, into action,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해 되어지는 거. 그리고 또 your value를, 너의 가치를요, 또 뭘로 바꿉니까? winning behavior, 승리하는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핵심 변화가 담겨있는 플레이북이 있어야 된다. 이 플레이북이라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니까요. 그걸 하나 더 위로 올라가면 결국 플레이북이 말하는 것은요. 시각적 표현이에요. 그러면 쉬운 주제는 결코 아니죠. 이 회사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뭐 물론 우리말 보기로 돼 있으니까요. 5번을 한번 봐주세요. 조직의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요. 가치를 반영한 행동의 공유를 위한이란 말이 되게 어렵죠. 어려워.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은 명시적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 없으면은 명확하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플레이북 같은 그런 지침이 없으면은 사람들이요 가치를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행동을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우리가 해준다면은 그래 그렇게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북 같은 명시적인 지침, 시각적인 표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솔직히 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절대 쉬운 글이 아닙니다. 이럴 때 팁이 또 하나 있죠. 이럴 때는 지금 이렇게 글이 끝났잖아요. 밑에 쪽의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장이나 요지가요. 또 은근히 요즘 까다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위를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약간 침전되듯이 그 외에 저기 여러분들 뭐 유자차 같은 거 마셔보면요. 꿀물 같은 거 마셔보면 밑에가 엄청 달거든. 그 뭔지 아십니까? 이 가라앉아가지고요. 밑에 그냥 마시는 게 다 가라앉아 있어요. 약간 얘네도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글이라는 것은요. 갈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겠다. 글의 내용이 좀 까다롭다 라고 생각된다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한 두세 문장 정도를 또다시 해석하면은 사실 그게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거잖아요. 플레이북을 스포츠 팀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회사들도 그런 플레이북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플레이북이 결국 뭡니까? 명시적인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마치 운동선수들 너 이렇게 움직여 라고 명시적으로 말해주는 플레이북이 있는 것처럼 회사들도 명확하게 말해주는 명시적 지침이 있어야 되더라.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조직이라는 어떤 소재가 그렇게 쉬운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는 푸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명심하세요. 마지막에 꿀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바탕으로 5번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고요. 21번으로 가겠습니다. 야, 이것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함축 의미 추론이라고 하는 21번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고요. 얘는 밑줄침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잡아내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의미를 많이 잡았을 것 같아요. non-stick,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은 그 엄마들이 요리할 때 쓰는 그 후라이팬을 보통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요 말씀드립니다. 밑줄침 표현을 알아도 몰라도 다 풀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밑줄침 표현이 난 뭔지 모르겠다 선생님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잖아요.
정말 수능 영어의 80% 아니 90% 정도는 주제 파악하면 문제 다 풀립니다.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10%는 뭐냐? 순서 삽입. 36번, 7번, 8번, 9번 걔네들 빼고 나머는요 거의 다 그냥 이렇게 주제 알면은 다 풀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 어떻게 잡기로 했습니까? 묵직한 소재들 잡아주고요. 묵직한 소재들 잡아주고요. 그 소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만 좀만 잡아내면 돼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진짜 너무 중요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떤 국이 있다? 어떤 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국인지를 알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휘휘 저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휘휘 초반에 저어봤더니, 야, 여기 만두가 그냥 한 2개 보입니다. 이게 무슨 국입니까? 이거 만두국이에요. 만두 2개 나왔는데, 미역국일 리가 없어. 만두 2개 나왔는데, 다른 국일 리가 없습니다. 이건 만두국입니다. 그쵸? 초반에 아주 굵직한 덩어리가 보인다면 그게 중심 소재가 된다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잡아나가야 돼요. 그럼 얘도요. 주제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1에서 5번까지 보기 중에서요. 주제랑 관련 있는 녀석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으면은 보기를 해석했을 때 주제와 관련 있는 그 녀석을 답을 하면 되거든요. 자, 얘 한번 소재 보세요. How 이런 거는 만두가 될 수 없잖아요. You focus your attention. 이거 어떻습니까? 딱 이제 주의, 집중 이거잖아요. Plays a critical role in how you deal with stress. 이거 어때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기가 막힙니다. 중심 소재는 반복되거든. 딱.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만 하면은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만두 2알 보이잖아요. 하나알, 2알, 하나알, 2알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2개의 소재는 뭡니까? 진짜 잘 그렸네. 주의랑 스트레스. 이 2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의 관계만 잘 묶어내시면 이 글의 주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똑바로 해석 한번 해볼까요?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너가 너의 주의를 집중하는 how가 어떤 방식인 거죠. 너가 너의 주의를 집중하는 방식은요. plays a critical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에 있어서요? How you deal with stress. 너가 뭐 하는 방법? deal with는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건데요. 스트레스를 다루고 처리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집중하는 방식이, 주의 집중하는 방식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scattered, 흩어진이죠. 흩어진 주의는요, attention은 harms 하면이 해치는 겁니다. 뭘 해칩니까? Your ability, 너의 능력을 해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수식 들어가면서 let go of. 이거는 이게 내보내는 거거든요. 보내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보내준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볼 수 있겠죠.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let go of, 내보내야게 해소가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을 해친대. 됐네요. 주의 집중력이 지금 흩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것은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해친다라고 하면서요. because 왜냐면은요. even though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your attention is scattered. 너의 집중력이 흩어져 있지만서도요. it is narrowly focused. 아주 폭 좁게 너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you're able to fixate only on the stressful parts of your experience. 너는요. fixate는 고정하는 거거든요. 오직 고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요? 네 경험에 스트레스 받는 그 부분,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When your attentional spotlight, 네가 집중하고 있는 딱 그 초점이요. widened, 요게 나와야지.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You can more easily let go of stress. 너는 스트레스를 더 쉽게 내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합쳐볼게요. 너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주의를요, 너무 좁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스트레스 해소 된다, 안 된다? 스트레스 해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너무 좁게 보다 보면은 너의 경험에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 부분, 그것만 계속 보는 거야. 그것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넓게 가져가라는 겁니다. 넓게 가지고 가면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주제 정리됐잖아요. 말씀드린 거 딱 맞죠? 지금 정말 거짓말처럼 attention 2번, stress 2번 나오면서 두세 줄 안에 중심 소재가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 글은 분명히 주의 집중과 스트레스에 대한 글인데 관계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너무 주의를 이렇게 좁게 보잖아요. 그러면 너는 부정적인 거, 그 스트레스만 계속 보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죠. 계속 스트레스 받아. 예를 들어서 가령 지갑을 잃어버렸다? 뭐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것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좀 넓게 봐라. 넓게 봐. 그럼 예를 들면은 넓게 보다 보면은 뭐 그날 안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일들도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스트레스는 좀 해소가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걸요. 주제를 잡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주제가 한 개 아니겠습니까? 두 개, 세 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제의 감을 잡아버리면요. 이 어려운 문장들이 같은 얘기를 다른 형태로, 다른 예시 들으면서 계속 한다고요. 가볼게요. 자, you can put in perspective many more aspects of any situation. 너는요. 사실은 관점을 투입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다른 관점을 투입하면서 좀 균형 있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훨씬 더 많은 측면들을요. 그리고요. not get locked into 어디에 딱 이렇게 고착되지 않는 겁니다. one part, 딱 한 부분인데 that ties you down. 너를 딱 묶어버리는 거야. 어디에다가요? 좋은 거 아니에요. superficial, 피상적이고요. anxiety, 불안감을 provoke가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수준의 관심, 주의, 그것에 너를 묶어버리는 그 한 파트에 딱 이렇게 고착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넓게 보니까. 너가 분명히 어떤 부분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요만큼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 부분만 너가 보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넓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균형 잡혀서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 뭐 괜찮지 않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나옵니다. narrow focus가 나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내보내지 못하는, 해소하지 못하는 그 좁은 초점은요. heighten, 높입니다. 뭐를요? The stress level of each experience. 그렇지. 각각의 경험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엄청 친절하네. 아예 답을 다 말하죠. Widened focus입니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넓어진 초점은요. turns down the stress level. 스트레스 레벨 낮춰줍니다. because 왜냐면은요. You're better able to. 너는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Put each situation into a broader perspective. 각각의 상황을요. 더 넓은 관점에다가 딱 둘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건이 안 좋은 게 있죠. 스트레스 받아. 근데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뭐 우리가 시험을 못 봤을 때도 그렇죠. 뭔가 내가 아쉬워. 그것만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넓게 봐요. 넓게 보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밝은 면, 긍정적인 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 균형 잡히게 보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죠. One anxiety provoking detail is less important than the bigger picture. 그러니까 넓게 봤을 때의 상황인 거죠. 한 개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세부 사항은요. 덜 중요한 거죠. than 뭐보다요. 더 큰 그림보다는. 그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도요. 큰 그림 안에서 보면은 큰 그림이 더 중요하니까 요거는 덜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It's like 그것은 뭐와 비슷하냐면요. transforming 바꾸는 겁니다. 너 자신을요. 어떻게 해요? non-stick frying pan이요. non-stick frying pan. 근데 이거는 들러붙지 않는 후라이팬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여기 또 설명을 해줘요. You can still fry an egg. 너는요 여전히 계란을 프라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은요 won't stick to the pan. 그 팬에 들러붙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글에 주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했잖아요. 명확하게 정리했어. 그러면은 보세요.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Never been confronted with any stressful experiences in daily life. 단어들이 좀 어렵고 표현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이거는요. confront가 대면하는 건데요. 절대로 대면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스트레스 받는 경험이랑요. 일상생활에서요.
이거는 그냥 스트레스 가지고 장난친 거죠. 이거는 대면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면했을 때 어떻게 내가 주의 집중을 가져갈 거에 따라서 좁게 가져갈지 넓게 가져갈지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의 대처가 달라진다는 거지, 이거는 안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2번 broadening one's perspective. 누군가의 관점을 넓힙니다. To identify the cause of stress. 이런 거.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지금 올해의 트렌드인데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기가 까다로워. 얘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까지 너무 좋죠. 넓혀요. 누군가의 관점을 넓힙니다. 그냥 뭐랄까요. 위에서 정말 좋아 보이는 표현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근데 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확히는 주의 집중이지만 그래도 퍼스펙티브를 좀 넓힌다도 비슷하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쳐도 여기가 이상하죠.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아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원인 알아낸다는 소리는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이상한 겁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보기가 까다로워질수록요, 여러분들은 오답을 잘 지어내셔야 돼요. 보기가 매력적이라는 것은요, 대충 봤을 때는 다 답 같다는 소리입니다. 답이 될 것 같은 이런 요소들이 막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을 낚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왜 아닌지 자꾸 삐딱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트레스의 원인이란 말은 한 적이 없잖아. 그래서 너는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지워내셔야 됩니다. 3번 rarely confining one's attention to positive aspects of an experience. confine은요, 뭔가를 이제 제한하고 막 국한시키고 이런 건데, 누군가의 관심을 국한시키질 않아요. rarely니까요. 긍정적인 어떤 경험의 측면에요. 이거 안 좋은 말이잖아요. 4번은요, having a larger view of an experience beyond the stressful aspect. 이것은요, 경험의 더 큰 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 큰 견해를 갖게 되는 건데, 뭘 넘어서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어떤 그 측면을 넘어서요. 이거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측면을 넘어서 가지고요, 이제 더 큰 경험의 면을 보게 되는 거. 4번이 맞고요. 5번은요, taking stress into account. 이건 수거죠. 뭐뭐를 고려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고려하는 겁니다. 뭐로써요? source of developing a wide view. 더 넓은 견해를 발달시키는 원천으로서 스트레스를 고려한다. 이거는 그냥 진짜 스트레스라던가 어떤 와이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요, 그냥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전혀 이 맥락과 상관이 없는 소리. 정답은 결국 스트레스 받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걸 beyond 넘어서 가지고요, 더 넓게 봐라. 더 넓게 보면은 괜찮아진다. 너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다. 요렇게요.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22번으로 넘어가서요, 좀 더 깨끗하게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20번과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돌아왔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소재를 잡고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잡아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래쪽을 더 잘 봐주시라고요. 자, 첫 문장에서 이 연습하셔야 돼요. 한 두세 줄 보면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나 뭔가 묵직한 단어 봐야 되거든요. Being able to prioritize your responses allows you to connect more deeply with individual customers, be it a one-off interaction around a particularly delightful or upsetting experience or the development of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a significantly influential individual within your customer base. 지금 한 문장이네요. 물론 여기서 크게 한번 끊어지긴 하지만 한 문장이야. 한 문장. 근데 어쨌든 한 문장에서 쭉 읽었는데요. 커스터머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커스터머, 고객. 뭔가 고객과 관련된 거고요. 지금 또 보시게 되면은 어떤 뭐 반응, 그죠? 첫 문장에서 나오는 반응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이런 표현들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좀 묵직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말씀드렸죠. 20번도 어렵고요. 지금 22번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나오는 쉬운 20번, 22번 주장 요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야 되고요. 자, 일단 주어가요, 너의 반응을 또는 응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allows you 하면서 너가 뭘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느냐? connect more deeply, 더 깊게 연결되도록 합니다. 누구랑요? 개별 고객들이랑요. 이제 고객이랑 연결되려면 뭘 하라고요? 너의 응답에 우선순위를 되게 잘 정하래요. 그래서 이제 be 하면은 그것이 뭐든 뭐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프는 일회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회성의 상호작용이야. 뭐에 대한 겁니까? 특별히 되게 즐거웠거나 되게 속상했던 그런 경험에 대한 일회성 상호작용이든 고객과의 상호작용 말하는 거겠죠? 이든 아니면은 어떤 발달입니다. 무엇의 발달? long term, 장기적인 어떤 장기간의 관계야. 누구랑? 상당히 influential, 영향력이 있는 개인이랑요. 너의 고객 베이스에서요. 너가 지금 보면은 이제 그런 고객을 상대하는 뭐 기업이 됐건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고객 베이스에서 뭐 일회성이든 아니면 장기간이든 이거는 상관없이거든요. 상관없이 고객과 깊이 연관되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너의 응답의 우선순위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 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솔직히 한 문장만 보고 주제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야 됩니다. If you've ever posted a favorable comment, 너가요 좀 호의적인 코멘트를 게시를 했습니다. 아니면요 어떤 코멘트인데요, 뭐 어떤 브랜드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요 한번 생각해 보래요. What it would feel like, 어떤 기분이 들까? If you were personally acknowledged, 너가요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By the brand manager, 그 브랜드 매니저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그 결과로요. 이제 글이 약간 중간중간 삽입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조금씩 끊어지는 면이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은 겁니다. 너가 어떤 브랜드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요. 좀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글에 대해서 그 브랜드 매니저가 감사합니다 라고 너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분 들겠어요? 기분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분필을 썼어요. 근데 이 분필에 대해서요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제가 달았습니다. 분필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분필 굿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올렸는데요. 이런 favorable 코멘트, 되게 호의적인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럼 이제 이거 만든 사람께서, 브랜드 매니저께서 내가 올린 이 글을 acknowledge,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 어떤 기분 들까요? 저도 좋죠. 예, 저도 좋죠. 저도 제가 이렇게 올린 글에 대해서 인정받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in general, 일반적으로요, people, 사람들은요, post, 글을 올립니다. because 왜냐면은 they have something to say, 말할 게 있으니까요. 분필 좋다. 이거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because 왜냐면은요, they want to be recognized. 그들은요, 인정받고 싶어요. for having said it.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요. 그렇지. 이거 뭐 아무도 안 볼 거라 생각하면 왜 올립니까? 그죠? 우리 후기 많이 올리잖아요, 솔직히. 뭐, 그럼 이제 포인트 같은 걸 주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그 포인트 받으려고 올리기보다는 정말 좀 이렇게 잘 쓰는 물건에 대해서 정말 진짜 내 돈 주고 샀지만 참 좋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요. In particular, when people post positive comments, 사람들이요 긍정적인 어떤 커멘트를 갖다가 올릴 때는요, 그게 뭐냐면은 expressions of appreciation, 어떤 감사의 표현인 거죠. For the experience, 무슨 경험에 대해서요? That led to the post, 그 게시물을 올리도록 이끌었던 그 경험. 내가 뭘 되게 잘 쓴 거야.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 고마우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뭐 리뷰 같은 것들 이런 데 가가지고요. 막 글 같은 거 써주고요. 댓글 달아주고요. 이런 걸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글은 이제 그걸 중간에 따라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정말 주제 파악을 되게 잘해야 돼요. 이런 얘기합니다. While, 뭐 하지만서도요. compliment는 칭찬 아니겠습니까? 누구에 대한 칭찬입니까? To the person, 어떤 사람에 대한 겁니까? Standing next to you가 수식을 해주면서 네 옆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칭찬 얘기가 갑자기 나와. 이거는 이 직접적인 어떤 주제 관련된 것보다는 약간 다른 예시를 끌어오는 거예요. 너가 서 있어. 너가 서 있는데 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가 칭찬하잖아요. 이거는요. 일반적으로요.
answered with a response. 이건 봐야지. 이거 지금 제일 첫 줄에 response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중심 소재거든요. 그럼 잘 봐야 돼요. 너가 네 옆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은요, 이런 땡큐와 같은 그런 응답과 함께 답이 된다는 겁니다. 너가 이 사람 칭찬하잖아요? 컴플리먼트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럽니까? 땡큐! 라고 응답이 온다라는 겁니다. 레스폰스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서도가 while에 걸리면서 실제적으로 이거죠. The sad fact. 슬픈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디한데요. Most brand compliments, 오케이. 대부분의 브랜드 칭찬들은요, go unanswered,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 좀 클리어해지죠. 이게 지금 중간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좋다고 막 글을 올렸어. 그 왜 올리는 겁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죠? 내가 감사 표현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그런 거 안 할 거면은 뭐 왜 올립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좋은 말 해주죠. 그러면은 답이 온단 말이에요.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이 와요. 근데 브랜드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unanswered라는 겁니다.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요 라고 굿이에요 라고 올렸는데 답이 없어. 점점점. 그럼 난 어떤 기분? 기분 팍 상하지. 내가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써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했어. 점점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전 좀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 글은 아까 느끼셨겠지만 고객이 아니라 고객을 상대로 하는 어떤 비즈니스 쪽에 브랜드 쪽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에 가깝거든요. 이런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건 뭔데요? 고객이 브랜드 칭찬했는데 너가 점점점 답을 안 하잖아요. 여기로 따지면 response를 안 하잖아요. 이거는 기회가 잃어버려진 거라는 겁니다. 무슨 기회가 없어진 겁니까? 수식 들어가면서 understand, 이해할 기회가 날아갔지. 뭐를요? What drove the compliment? 그러니까 이 칭찬으로 이끈 거니까요. 왜 칭찬했겠어요? 뭔가 내가 잘했으니까, 우리 브랜드의 상품이 좋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칭찬한 건데,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날아간 거고요. 또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날아간 겁니다. Solid fan. 아주 solid가 뭡니까? 탄탄한 거예요. 딱딱한 거고 굳은 겁니다. 아주 탄탄한 팬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것이다. lost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럼 이 글의 요지는 뭐예요? 브랜드 칭찬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답을 하라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요. 고객의 브랜드 칭찬, 요거 키워드 들어가고요. 응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첫 문장 다시 볼게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이 prioritize your responses, 너의 응답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라는 요 말이 살짝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다시 보게 된다면은 응답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뭡니까? 고객이 브랜드 칭찬하잖아요. 그거 빨리 답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선시하여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브랜드의 매니저거나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라면은 고객이 브랜드 칭찬합니다. 그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상품 너무 좋았습니다. 하면은 빨리 그것에 레스폰스를 해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의 solid한 팬으로 딱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게 너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면 또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인데요. 솔직히 그렇게 쉬운 글 절대 아니다.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20번과 22번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럴수록 우리 지금 몇 가지 요령을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저 믿고 딱 몇 개월만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어차피 또 수능 특강 영어라던가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완성을 공부하실 거라면 푸실 거라면 풀 때 요령 그냥 막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은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불안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맞춰, 어떨 때는 자꾸 틀려. 그게 불안하지. 그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운 좋게 중심 내용이 만약에 요렇게 하잖아요. 내가 운 좋게 중심 내용 쪽을 해석하잖아요. 그럼 답이 나와. 근데 정말 운 없게도 내가 해석된 부분이 중심 내용이 아니야.
엉뚱한 데를 해석해버렸어. 그걸 모아가지고 주제로 나가버리면 이 문제 틀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막는 방법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처음에 두세 줄에서요. 뭘 잡으라고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묵직한 중심 소재를 잡으라고요. 소재를 잡아. 얘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응답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객 나왔었잖아요. 뭔가 고객과 응답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고요. 읽어 나가면서 이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모으는 거죠. 글의 전반을 보면은 고객과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걸 모아. 그래서 도대체 이 커스터머와 리스폰스 사이에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거지? 고객이 칭찬하면 빨리 리스폰스 하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기분 좋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찐팬이 될 거라고 그 소리구나 라고 정리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 소재에 대해서 붙어있는 생각을 알아내고 나면은 그게 이제 주장이 되는 거고 그게 요지가 되고 그게 요약하면 주제나 제목까지 나가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알겠죠? 절대로 한 문장씩 가면서 다 잡아낸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또 연습해 볼게요. 23번입니다. 단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 글도 어렵지. 솔직히 얘도 어려웠어요. 자, 첫 문장, 두 문장 정도 보면서 근데 얘 봐봐요. for example 바로 보이죠? 이런 구조들도 우리가 이용하는 거지. 예시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장이나 주제 말하고 예시 들거든. 그 잘 봐야죠. Managers of Natural Resources 이런 거 중요하죠. 천연자원. 천연자원의 관리자들은요. typically 일반적으로 face 하더라. face가 지금 동사로 쓰이면서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뭘 직면하느냐? 묵직하다. 마켓 인센티브래요. 마켓이 시장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인센티브라는 것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얘 지금 수식 받으면서 얘는요, provide 제공해 줍니다. 뭐를요? financial 재정적인 돈과 관련된 보상을 줍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단어 너무 좋지. exploitation. 야, 이게 진짜 다행히 밑에 좋네요. 근데 없을 때도 정말 많거든요. 이거는 진짜 기출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exploitation. 얘는 뭔가를 이용하는 거고요. 뭔가 착취한다 그런 뜻도 있고요. 뭔가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 자원 얘기니까요. 자원에서 exploit 또는 exploitation 하면은 그 자원을 캐내는 겁니다. 쓰기 위해서 캐내는 거. 그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요.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시장의 인센티브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해석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로 대응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는 확실히 저도 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예시를 해주는 거죠. 이 예를 통해서 이 이야기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시를. 자, 오늘 소유주가 있습니다. 뭐의 소유주? Forest land. 숲을, 이제 숲의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Market incentive, 위에서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나오죠? 그럼 얘는 아주 중요한 개념 되는 겁니다. 시장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반복돼 버렸기 때문에 적을게요. 이거를 가지게 된대요. 근데 무슨 인센티브냐? To cut down trees. 나무를 자르는 그 시장 인센티브를 가지게 됩니다. Rather than 뭐보다는요. manage the forest. 숲을 관리하는 거죠. 뭘 위해서요? Carbon capture. 탄소를 포집한다 그러거든요. 탄소를 모아. 근데 이런 것도 살짝 어려운 게 wildlife, 야생동물들의 habitat, 서식지거든요. 조금 더 갈게요. flood, 홍수를 protection,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other, 다른 ecosystem, 생태계 어떤 서비스인데 이게 다 뭐냐면은 이 숲을 그대로 놔두면서 뭔가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탄소 같은 게 환경오염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숲이나 바다가 탄소를 모아주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을 좀 막아줍니다. 그렇게 환경오염을 막아주고요. 야생동물을 지켜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숲을 exploitation, 이용하지 않고 가만뒀을 때의 이점을 말하는 건데요. 그거보다는 나무를 잘랐을 때의 시장 인센티브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시 한번 완벽하게 이해해 볼게요. 우리가 숲을 가지고 있다? 우리 거야. 이 숲 우리 거야.
근데 이거 생각해봐요.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cut down trees. 나무를 잘라요. 나무 자르면 그게 바로 timber, 목재가 되면서 돈이 되잖아요. 이거 자르잖아요. 자르면 그게 바로 돈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market incentive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남은 선택은 뭡니까? 가만히 보존하는 거죠. 보존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죠. 보존하면은 여기서 이제 탄소도 포집하고요. 야생동물들도 살 수가 있고요. 홍수도 사실은 막아주죠. 이 나무 다 잘라내면 홍수 피해도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또 생태계 어떤 서비스 같은 것들을 위해서요. 보존하는 선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 인센티브, 이게 이제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 인센티브를 누리기 위해서 이 숲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주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These services, 방금 말했던 이 these services는 바로 앞 문장에 있는 그 환경에 도움되는 보존했을 때 그 서비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파생되는 그 서비스들은요, provide, 제공을 하느냐, 그 소유주에게 no가 나와버리지. 이거 no예요. no financial benefits입니다. benefits가 이득 아니겠습니까? 이득이나 이 재정적인 이득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이걸 잘라가지고 우리가 목재로 써버리면 돈을 버는데 얘를 보존했을 때는 돈이 0원. 예를 들면 financial benefits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따라서요. unlikely to는 뭐말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 말하는 겁니다. influence management decision, 어떤 관리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유주라면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 야, 이거 나무 잘라서 돈 벌까? 아니면은 놔둘까? 근데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보존하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벗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쯤에 나오는 벗은 뭐 그 다음에 나 이제 주제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랑 거의 같거든요. 그러나 the economic benefit,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provided는 지금 과거분사를 썼네요. 수식이 들어가면서 제공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이 서비스들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위의 서비스를 받아준 거니까요.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했을 때의 어떤 서비스가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숲을 지켜내고 보존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경제적인 이득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삽입이죠. 뭐에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그들의 non-market values.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아까 시장 인센티브가 나왔었고요. 이번에는 비시장 가치네요. 비시장 가치. 요거는 시장 가치. 이번에는 비시장 가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시장 가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서비스들, 야생동물 보호하고 뭐 탄소 이렇게 포집하고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은요. exceed한데 난리 났네. 넘어서다입니까? 넘어서다, 초과하다가 exceed잖아요. 뭘 넘어섭니까? 바로 그 timber, 목재, 잘라낸 거, 컷다운한 게 이게 목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잘라낸 거야, 돈 벌라고. 그 목재의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자, 요것만 답하시면 돼요. 그럼 잘라내는 게 나은 거예요? 보존하는 게 나은 겁니까? 지금 이 but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보존하는 게 얘가 더 가치가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당연히 내가 숲 소유주면 이걸 잘라가지고 팀버, 목재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돈 버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제 시장 가치지. 근데 비시장 가치가 사실은 더 크다. 이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그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존하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가봅니다. 또 예를 들어주죠. 예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예시는 무슨 예시여야 됩니까? 시장 인센티브보다도 비시장 가치가 더 크다. 그 얘기해야 되거든요. United Nations, UN이죠. UN의 이니셔티브 하면 어떤 뭐 프로젝트라는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얘는요, has estimated, 추정했습니다. 뭐라고 추정을 했느냐? that 얘라고 추정했는데요. 그래요. Economic benefits of ecosystem services.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생태계 서비스들의 경제적인 이득인데요. 이거 끝이 아니네요.
provided by 이거 과거분사로 다시 한번 수식 들어갑니다. 무엇에 의해서 제공되는 겁니까? tropical forest 열대 우림이고요. 뭘 또 포함합니까? climate regulation 어떤 뭐 기후 규제라던가 water purification 물을 또 이렇게 정화시켜 준다라던가 erosion 토양의 침식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막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게 다 좋은 거지. 이게 다 좋은 것들입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이런 애들을 다 포함해가지고요. 열대 우림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코시스템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경제적인 혜택은요. over 3 times greater. 3배, 3 times 곱하기 3이 넘는다라는 거거든요. 더 대단하대요. 곱하기 3보다 더 많대요. 헥타르당 뭐보다요? market benefit보다요. 시장 이득보다도요. 딱 됐네. 그럼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얘보다 이게 보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 혜택이 얘 곱하기 3보다 이게 더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UN 이니셔티브가 이렇게 추정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럼 완벽하게 증명을 했죠. 시장 가치보다도 비시장 가치가 3배 이상 높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서 thus 아우 친절해라. thus 하면서 이쯤에서 마지막 가면서 thus 나와버리면은 이 결론. 자, 집중. 결론. 이야기 결론도 내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thus 하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cutting down the trees 나무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는 시장 가치를 노리는 거죠. 시장의 인센티브를 노리면서 마켓 인센티브를 노리면서 나무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It's economically inefficient. 그렇지. 기가 막히죠.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수능은 정말 좋아합니다. 수능과 모의고사는요. 어떤 통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통념을 약간 벗어나는 신선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니 나무 잘라가지고 팔아먹는 게 그렇게 돈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가만 놔둘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시장적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효율적이야. 그리고요, 마켓,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not sending, 보내고 있질 않습니다. The correct signal, 올바른 시그널 하면 신호죠. 올바른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To favor ecosystem services over extractive uses 라고 수식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선호하는 겁니다. 생태계 서비스를요, 뭐보다 어떤 이용을 하는 extractive가 이제 막 추출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막 개발하고요. 뭔가 개발을 통한 어떤 사용, 개발 사용, 그거보다도 생태계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 이 시장이 문제인 거죠. 시장은요, 목재 팔으세요. 목재 팔아야 돈 됩니다. 뭐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좋은 건데, 이코시스템 서비스가 너무나도 비시장 가치가 높고 저게 소중한 건데 저게 더 낫다라는 신호를 안 보내고 있으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실수하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글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어렵죠. 고난도입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어려운 글에서 감 못 잡아보면요. 이 영어 보기이기 때문에 완전 난리 나는 겁니다. 1번부터 가볼까요? necessity, 필요성입니다. 무슨 필요성? calculating, 계산하는 건데요. 시장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도 쉽지 않네요. 이게 지금 생태계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생각을 너무 많이 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시장 인센티브보다 높기 때문에 숲을 보존하는 게 좋은 건데 근데 그 얘기를 다 빼버리고 얘를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억의 가치인지 10억의 가치인지 그거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매력적인 오답이었고요. 2번은요. 이 봐봐요. 중요성이야. 비슷한 느낌이죠. 무엇의 중요성? weighing이 나오는 거죠. weighing.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요. 중요도를 따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게를 재는 건데요. 뭐랑 뭐를요? 그 숲의 자원의 non-market values, 비시장 가치, 그거의 중요도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근데 이때 따진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 가치랑 따지는 겁니다. 시장 인센티브와 비시장 가치, 그 녀석의
경중을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개념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3번은요. 임팩트, 영향력입니다. 무슨 영향입니까? Using first resources to maximize the financial benefit. 재정적인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숲자원을 사용하는 것의 영향력 뭐 이런 얘기 아니고요. 4번 merit 장점입니다. 무엇에? balancing. 오 이것도 봐봐요. 균형을 잡습니다. 숲의 시장과 비시장 가치. 이것도 매력적이지. 이거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 소리인데도 시장, 비시장 가치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맞는 것 같지만 이 두 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죠. 얘보다 남마켓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지키자는 거지 얘네들을 밸런스 맞추면 안 됩니다. 밸런스 맞추면 얘도 가야 되잖아요. 5번입니다. ways 어떤 방법인데요. 무슨 방법? increasing the efficiency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of managing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것에 효율성을 높인다. 뭐 이런 것은 지금 전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표시해드린 것처럼 사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수능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에 출제되고 있는 특징이고요. 그래서 더욱더 꼼꼼한 독해, 꼼꼼한 보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2부를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연성쌤이랑 3부 잘 보시고요. 저랑은 또 4부에 만나서 열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